안녕하세요. 데이업의 이경민입니다. SK오션플랜트입니다. SK오션플랜트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단순 이슈성인지 아니면 또 다른 성장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건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.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SK오션플랜트가 최근에 반등을 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. 9월 9일부터 또 강하게 반등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. 일단 이 흐름을 주요 포인트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관심도가 몰리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. SK오션플랜트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증가를 하면서 주가의 반등을 끌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조금 더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.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해리스와 트럼프 이슈를 들 수밖에 없겠는데요. 해리스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해리스가 51%로 트럼프를 48%, 그러니까 3포인트 앞서 나가면서 소폭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데요. 이 지지율의 변화는 해리스가 7월 조사에 비해서 호감도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흑인과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. 해리스는요, 잘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와 관련이 되면서 주가가 또 들썩이고 있는 건데, 이 해리스가 지지율 상승을 또 이어가고, 경합주에서 우위를 또 강화하게 되면, 민주당 측에서 지지층이 결집과, 그리고 유권자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 확산될 수 있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. 우선 이 현재 흐름만 놓고 봤을 때 또 해리스가 유리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고 아직 대선까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하긴 하지만 다가오는 경합주에서 투표 결과가 대선의 행방을 또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거니까 그런 기로에 섰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SK 오션플랜트의 상승의 흐름, 단순히 해리스와 미국 대선에 대한 여파인지 아니면 SK 오션플랜트 내부에 대한 이슈로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건지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. 우선 SK 오션플랜트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. SK오션플랜트는 최근 해상풍력 산업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1조 2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는요, 부유식 하부 구조물이라는 특별한 구조물을 만드는데 설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인데, 이 투자 기간이 26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. 이 해상풍력의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단계 들어선 하나 SK오션플랜트인데요. 이 거대한 투자를 위해서 오션플랜트가 SK 에코플랜트로부터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었는데 이거를 주식을 새로 또 발행을 해서 투자자들한테 판매를 하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과정인데 이 CB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게 되면서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. 전환사채는 또 일정 기간 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인데 이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했다는 거죠. 자, 이번에 대규모 자금 조달, 이 환경과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차입금 감소가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SK 오션플랜트의 총 차입금이 최근 몇 년 동안 감소를 했는데요. 2020년에는 3,036억 원에서 현재 2,191억 원으로 감소를 했습니다. 이게 구조 개선에서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재무 전체적인 건전성에서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를 또 살펴보셔야 되겠는데요. SK오션플랜트의 부채 비율은 182%입니다. 그러니까 105%로 줄어들게 되었고 차입금 의존도도 46%에서 15%로 개선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딱 봐도 기업이 재무 건전성은 조금 좋아지고 있구나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. 더불어서 보셔야 될 게 유형 자산에 대한 담보 여력을 확인하시는 건데 SK오션플랜트가 대규모 시설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7,200원에 달하는 유형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자산은요, 은행 대출할 때 담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거를 토대로 추가 자금을 조달 여력이 된다.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. 그리고 SK오션플랜트의 현금 창출력도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SK오션플랜트 이비타 22년 830억에서 2023년에 940
40억 원으로 증가를 했습니다. 이 자체는 뭐냐? 사업 운영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결과를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. 조금 설명이 길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SK 오션플랜트가 지금 대규모 시설 투자를 통해서 해상풍력을 산업에 진출했고 이것을 위해서 재무구조 개선과 자금 조달 전략을 또 성공적으로 이루고 있는 과정을 보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. 이런 과정 속에서 재무 건전성을 좀 높이고 있고 이 자산을 또 튼튼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기반으로 봤을 때는 이 성장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구나라고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면 이때까지 좋은 것들에 대한 설명만 했었는데요. 그럼 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? 일단 아무래도 대규모 시설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첫 번째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. 만약에 이 대규모 투자가 실패하게 된다면 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이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 해상풍력 시장은 또 예상대로 성장하지 않을 변수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 투자가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만약에 현금성이 자산 감소가 일어난다. 그러니까 자본 지출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서 현금성 자산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유동성의 문제를 야기실 수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두 번째로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해상풍력 산업 자체는 경쟁이 아주 치열한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새로운 경쟁자들에 대한 진입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체율 뭐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셨을 때 시장 점유율 확보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 SK 오션플랜트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성장세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재무전 안정성은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고려하더라도 지금 상황만 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 SK 오션플랜트가 단순히 대선 이슈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의 성장성이 있는지 좀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. 오늘 전달드린 정보 참고하셔서 또 투자에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